세계 건설 역사상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 사막 한복판에서 펼쳐졌습니다. 선진국 건설사들이 줄줄이 포기하며 떠난 그 자리에 한 나라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그들이 해낼 수 있을까요? 극한의 사막 환경에서 벌어진 7년간의 사투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 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했고 기네스북에도 등재되는 역사를 만들어냈죠. 하지만 이 모든 성공 뒤에는 생명을 건 희생과 문화적 갈등,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리비아 정부에서 일하던 공무원이었어요. 사막 한복판, 끝없는 모래 아래에 엄청난 물이 숨어 있다는 보고서를 처음 받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양이 무려 35조 톤이었어요.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흘려보낼 수 있는 물과 같은 양이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보고서를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리비아 국토의 95%가 사막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발견은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 물은 수천 년 전 빙하기 때 지하 깊숙이 스며든 것으로 누비한 3층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도자 카다피는 이 소식을 듣고 눈을 반짝였어요.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꾸겠다. 리비아를 중동의 곡장지대로 만들 것이다. 그의 선언은 허황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간절함이 있었어요. 매년 식량의 75%를 수입에 의존해야 했고 국민들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농업이라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죠. 카다피는 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어요. 프로젝트 이름도 거창했습니다. 대인공강 사업이라고 했죠. 사업 규모를 보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하 수백 미터에서 물을 끌어올려 4,000km의 송수관을 통해 해안 도시들까지 운반한다는 계획이었어요. 길이 8m, 무게 80톤짜리 콘크리트 파이프를 무려 24만 개나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팔 때 불과 포기를 모르는 정신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그들을 처음 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대부분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었는데 눈빛이 정말 살아 있었어요. 아버지 잘 다녀올게요. 우리 딸 예쁘게 기다리고 있어. 금방 돌아와서 집도 사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줄게. 그들이 가족과 이별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아버지들이 사막으로 오는 이유가 단순하면서도 절실했거든요.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벌어서 고향에 보내는 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갑니다. 집도 한 채 장만하고 부모님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감동받았어요. 우리 리비아 아버지들과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가족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이 그들을 이 먼 사막까지 이끌어온 거였어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어요. 사막의 환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낮에는 5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였어요. 모래바람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자동차를 운전해도 몇 미터 앞을 볼 수 없었죠. 그 거친 모래 때문에 자동차 유리도 1년이면 뿌옇게 변해버렸어요. 이런 환경에서 정말 공사가 가능할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한국 현장 책임자의 말이었어요. 그들은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장 먼저 작업 시간을 조정했어요. 너무 더운 낮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고 새벽과 저녁 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죠. 24시간을 3교대로 나누어 효율성을 높였어요. 모래바람 대책도 놀라웠습니다. 작업구역 주변에 방통막을 설치하고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중요한 장비들은 특별히 제작한 보호막으로 덮었죠. 콘크리트 파이프 제작에서도 혁신을 보여줬어요. 사막의 극한 환경에 견딜 수 있는 특수 콘크리트를 개발한 거예요. 온도 변, 이 향신료 냄새가 너무 강해서 못 먹겠어요. 우리는 밥과 김치가 없으면 힘이 안 나요. 한국인들은 밥과 김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사막 한복판에서 한국 음식을 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한국인 요리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어요. 직접 김치를 담가서 리비아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김치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 김치를 맛본 리비아 사람들의 반응은 가지가지였어요. 아, 매워. 이게 뭐야? 그런데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네. 더위에 지칠 때 먹으니까 정말 시원해져요. 매운맛에 놀라면서도 점점 김치의 독특한 맛에 빠져들었어요. 발효된 맛이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주는 것 같다고 했죠. 반대로 한국인들도 리비아 음식을 조금씩 배워 먹기 시작했어요. 양고기의 고소한 맛과 올리브의 상큼함을 알게 되었죠. 생각보다 맛있네요. 이 향신료가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쿠스쿠스도 의외로 든든하네요. 식탁에서 시작된 교류가 점점 깊어졌어요. 서로의 음식을 나누며 웃음도 늘어났고 이런 친밀감이 현장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치 더 주세요. 쿠스쿠스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서로의 음식을 찾을 정도가 되었어요. 음식의 차이가 오히려 우정을 쌓는 다리가 된 거죠. 하지만 정말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현장에서 큰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리비아 노동자 한 명이 중장비에 끼어서 크게 다쳤습니다. 빨리빨리 병원으로 모두가 당황했어요. 문제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 먼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환자가 위험할 수 있었죠. 그때 한국에서 파견된 의료진이 나섰어요. 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의료시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수술하겠습니다. 정말 가능해요? 믿어보세요. 우리가 살려낼 겁니다. 한국 의사들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응급수술이 시작되었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환자는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수천 년 동안 땅속에 갇혀있던 물이 사막 위로 분수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나왔다. 정말 나왔어. 한국인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리비아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죠. 정말로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구나.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몇 년간의 고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이불을 4,000km 떨어진 도시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야 했거든요. 길이 8m, 무게 80톤짜리 콘크리트 파이프 24만 개를 사막에 묻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하나가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했고 조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파이프 하나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무너져요. 기술자들의 어깨에는 엄청난 책임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꼼꼼함과 정확성으로 하나하나 완벽하게 연결해 나갔어요. 봉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사막의 모래가 파이프를 덮어버리기도 했고 극한의 온도 차이 때문에 파이프가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낮에는 50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니까 파이프가 견디기 힘들어해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특수 코팅을 해서 온도 변화에 견딜 수 있게 만들고 모래 유입을 막는 새로운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으면 되는 거죠. 포기는 없어요. 이런 의지력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한국인들이 해낸 거죠. 공사 기간 동안 한국인들과 리비아인들 사이에는 진정한 우정이 싹 텄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으로 통했거든요. 한국 친구들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리비아 사람들도 정말 따뜻해요.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더 깊은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한국인들은 리비아의 전통과 종교를 배웠고 리비아인들은 한국의 성실함과 기술력에 감동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한국어와 아랍 그들이 없었다면 이 기적은 불가능했을 거야. 완공식 날 카다피는 한국 관계자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 현장 책임자들도 감격했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해냈네요.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우리가 해낸 거예요. 리비아 대수로는 곧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송수로로 등재되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까지 한국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인정받게 되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그들이 못하는 일이 있을까? 중동 지역 전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에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어요. 사막에서 고생한 한국 아버지들이 보낸 송금이 조국의 발전 동력이 되었거든요. 아버지가 리비아에서 번 돈으로 제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동생들도 모두 교육받을 수 있었죠. 수많은 가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막에서 흘린 땀방울이 다음 세대의 교육비가 되었고 그것이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진 거예요. 당시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였기 때문에 외화가 절실했어요. 리비아에서 들어온 외화는 한국의 산업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비아 프로젝트 덕분에 우리나라 건설 기술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도 큰 발전이 있었어요. 극한 환경에서의 공사 경험은 한국 건설업계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거든요. 사막에서 배운 기술을 다른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은 이후 중동 지역의 다른 대형 프로젝트들도 연이어 수주할 수 있었어요. 리비아에서 쌓은 신뢰와 기술력이 바탕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완공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지하수를 너무 많이 끌어올리면서 지하 수위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과학자들은 이 속도로 계속 사용하면 언제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부자가 함께 리비아 발전에 기여하다니. 리비아 사람들도 감격했어요. 한국과의 인연이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보며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죠. 복구 작업을 통해 한국의 기술은 더욱 발전했어요. 이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전보다 20%더 효율적인 시스템이 됐어요. 유지 보수도 훨씬 쉬워졌고요. 한국의 기술 발전을 실감할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한 거죠. 리비아 데스로 프로젝트는 단순한 건설 공사를 넘어서 많은 것을 남겼어요. 무엇보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리비아 이후로 한국 건설업계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아시아 각지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찾게 되었어요. 코리안 퀄리티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죠. 하지만 가장 큰 성과는 사람들 마음에 남긴 감동이었어요.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끈기 그리고 진정성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야. 그들과 함께 일하면 안심이 돼. 이런 평가가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국인들도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사막에서의 경험이 그들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리비아에서 배운 게 정말 많아요.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훈도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도 배웠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도 얻었어요. 그들이 귀국 후 한국 사회 곳곳에서 리더 역할을 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했어요. 리비아에서의 경험이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죠. 리비아 데스로는 여러 면에서 기록을 세웠어요. 길이 4,000km로 세계 최장의 인공 송수로였고 24만 개의 콘크리트 파이프를 사용한 최대 규모의 토목 공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록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의지력, 문화의 벽을 허무, 누정, 그리고 한 나라의 위상을 바꾼 도전 정신이었죠. 리비아 데스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많은 것을 얻었어요. 경제적 이익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국가 브랜드의 향상이었습니다. 한국 하면 믿을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생겼어요. 기술력과 성실함을 동시에 인정받은 거죠. 이런 이미지는 이후 한국의 모든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류의 밑바탕에도 이런 신뢰가 있었던 거죠. 한국인들에게도 리비아 데스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프로젝트였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우리가 해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때의 도전 정신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어요. 리비아에서의 성공은 한국인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용기를 주었어요. 세계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준 거죠. 오늘날 K컬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도 이런 신뢰의 토대 위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리비아에서 시작된 한국에 대한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신뢰라는 기초가 있어서 한류도 가능한 거예요. 리비아 데스로는 그런 기초를 다져준 역사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리비아 사막 어딘가에서는 한국인들이 만든 파이프를 통해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물 한 방울 한 방울에는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실 때마다 한국을 생각해요. 우리 조상들이 한국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리비아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한국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우정을 얻은 거거든요.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한국 아버지들의 희생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먼 사막까지 가서 흘린 땀방울이 결국 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밑거름이 되었던 거죠. 아버지들이 사막에서 고생하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한국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돈으로 자식들이 교육받고 나라가 성장했으며 한국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져요. 사막에서 함께 흘린 땀과 나눈 우정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리비아 데스로, 그것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었어요. 두 나라를 잇는 우정의 다리였고 한국의 꿈을 현실로 만든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시작된 불가능한 도전이 결국 전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알리는 기적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든 건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린 아버지들의 사랑,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한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모여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인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 리비아에서 쌓은 신뢰가 함께 따라갑니다.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야. 세계인들의 이런 인식 뒤에는 사막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선배들의 노력이 있어요. 그들이 흘린 땀방울이 오늘날 한국의 위상을 만들어준 거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리비아 사막에서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거라고 믿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정신입니다. 리비아 데스로 프로젝트는 끝났지만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한국인들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고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고 리비아 데스로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유산인 겁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감사합니다.